국방혁신 4.0 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을 건설해가는 우리 군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주인공, 창끝 전투력의 핵심, 초급 간부입니다. 인구 절벽으로 인한 병력 자원 급감 속에서 첨단 무기 체계를 현장에서 운용할 초급 간부 양성의 중요성은 더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초급 간부 양성에 있어 핵심 축 중 하나인 일반 대학 군사학과의 초급 간부 교육 체계 개선, 초급 간부 역량 향상 중요합니다. 국방혁신 4.0 추진에 발맞춘 일반대학 군사학과의 초급 간부 양성 체계 발전 방안에 대해 들여다보겠습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국방혁신 4.0 시대에 필요한 군의 초급 간부 양성에서 일반대학 군사학과에 거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얘기 나눌 분들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직접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청주대학교 군사학과 박현호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남대 군사학과 교수 배영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전대학교 엄정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군의 전투력 발휘에 있어서 허리 역할이다, 중추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바로 초급 간부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는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 조금 더 강조해 주세요. 그 초급 간부의 이제 대부분이 이제 장교. 장교는 군대 기관이고 또 전투력 창출의 핵심이다. 그러면서 부하에 대해서는 감동과 감화를 주면서 임무 완수, 또 개인 구성원,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토록 하는 역할도 하고요. 네. 또 조직 구성원들 간의 유기적인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기본 책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창끝 전투력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초급 간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고, 롬멜 장군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능한 간부는 적보다 무섭다. 오. 그러니까 초급 간부는 그 소부대라고 할 수 있는 그 창끝 전투력, 지금 말씀하신 게 소부대 전투인데, 소부대 전투의 승패를 좌우하는 아주 결정적인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초급 간부를 한 번 더 재인식해보고 중요성을 강조해보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보더라도 실전에서 전투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초급 장교의 역량이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되고 있는데요. 엄 교수님, 초급 간부가 부족한 것보다는 풍족한 게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다다익선이라는 말도 있지만, 하지만 양보다 질이라는 말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태 기자님께서 전장에 참전한다고 가정하고 무장을 활 10개 또는 소총 한 적만 선택할 수 있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총알이를 얼마나 주느냐도 또 변수가 있는데 그래도 총이죠. 예. 그렇죠. 분명히 태 기자님께서는 무기의 성능과 효력을 판단해서 선택하신 겁니다. 인력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미래전은 우주, 사이버, 전자기 등으로 전장 영역이 확대되고 지능화 전원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또한 AI, 무인,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에 기반한 첨단 전력이 전장에서 운영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작전 개념을 구현하고 신무기체계를 운영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초급 간부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 네.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니까 이 미래전은 첨단전이다라는 게 실감이 듭니다. 근데 이 첨단 무기 체계를 전략하더라도 이거를 실전에서 운영할 전문 인력이 필요한데 이 역할을 초급 지휘관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미래전에서 초급 장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례를 보다시피 어떤 혁신적인 체계 중에 하나인 스타링크라는 부분에서 본다면 이런 부분은 현장에서의 초급 간부 이 지휘관들이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 갖고 굉장히 전쟁의 승패가 많이 바뀌는 사례들도 좀 있었고, 과거의 전사를 보면 그 당시 혁신적인 무기들이 등장을 하면서 현장에서 무기 체계가 얼마만큼의 적용이 됐느냐 이런 사례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초급 장교는 미래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세 분 교수님들께서 초급 간부의 임무의 중요성, 역할의 중요성, 역량 강화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우리 군의 장교 양성에는 각
육군의 사관학교 있고요. 또 ROTC, 학사전교 등이 있습니다. 2003년부터 이제 전국 대학의 군사학과가 이제 운영되기 시작했고 거기에 가장 많은 역할을 해주신 분이 또 우리 오늘 출연해주신 박효선 교수님이십니다.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왜 이렇게 시작이 됐는지 등등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군사학이라는 학문이 2003년도에 이제 표준 교과로 지정이 되면서 각 대학에도 군사학과를 설립할 수 있는 요건이 만들어졌고요. 2004년도에 이제 대전대학이 시범대학으로 운영되고 2005년도에 이제 추가로 3개 대학이 이제 육군에서 개설되면서 2011년도에 이제 추가 4개 대학이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충남대학에서 해군 또 군사학과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단국대학에서 이제 해병대 군사학과가 만들어졌어요. 사실 이러한 군사학과는 군사학이라는 학문 체계도 정립하는 것 중요하고 다음에 군의 중장기 복무의 간부 인력을 획득해야 되겠다라는 두 가지의 어떤 목적을 갖고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2020년 기준에서 현재 육군과 협약한 대학은 정원이 580명이에요. 그럼 중장기 복무자들 580명을 양성할 수 있는 큰 틀을 갖고 시작을 한 거고요. 최근에는 이제 군사학과도 조금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무기 체계나 전장의 첨단 전투력 이걸 위해서 사이버 국방학과 그리고 이제 컴퓨터 정보통신학과 뭐 이런 것들도 협약대학이 추가적으로 개설되고 있죠. 예. 예를 들면은 제가 소속돼 있는 상명대학교 국가안보학과도 군사학과예요. 저희는 준협약대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지원도 해주고 저희도 인재 양성에 이제 중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군사학과가 설립된 지 이제 20여 년이 지났어요. 설립 당시의 취지라든가 현재 현황 이거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엄 교수님. 네. 예, 제가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교수로 재직한 지가 올해가 벌써 이제 13년째입니다. 네. 아마 육군협약대학 중에서 가장 오래된 교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일반 대학의 군사학과는 뭐 변화가 없거나 너무 더디게 변화한다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20년 전에 대전대학교가 군사학과를 최초로 개설할 때만 해도 민간 사관학교로 불릴 만큼 아주 인기가 많았고요.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명성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저는 그러한 원인을 군, 대학, 학과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뭐 군사학과가 학력 인구 절감이라는 환경에서 대학에서 생존하려면 군, 대학, 학과 모두가 합심을 해야 됩니다. 육군은 대학의 군사학과 학사 운영에 있어서 교수 선발, 뭐 신입생 선발 등에 대해서 대학에 보다 좀 많은 자율권을 좀 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은 군사학의 학문의 특성을 좀 고려해서 군 실습, 실험, 견학, 체험 등에 대한 비교과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그리고 군사학 연구소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학과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방 환경에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군사학 전공의 어떤 교육 체계를 재설계했으면 좋겠습니다. 민간군 협력이 정말 절실합니다. 맞습니다. 네. 최근 인구 절벽으로 인해서 대학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박 교수님, 일반 대학 군사학과도 여기서 피해가긴 좀 힘들겠죠? 맞습니다. 최근 3년 전부터 무슨 학령 인구 감소 더불어서 이제 군사학과 경쟁률도 엄청 지금 급격히 하락이 됐는데요. 금년도 경우 협약대학뿐만 아니라 비협약대학까지도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거의 그 정원 미달로 추가 모집을 한 상태인데 이것이 뭐 최근에 의무 복무기간 단축이다 또 병 봉급 인상이다 이 요인이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그렇게 치부하기보다는 우선 장교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메리트 이것도 중요하고 네. 제도 운영상의 어떤 문제점을 적시적으로 보완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네, 뭐 금방 말씀하셨지만 일반 대학교 군사학과 이 정말 지원율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대책을 좀 세워야 되는데 뭐 1년치 식권을 준다던가 뭐 장학금을 준다던가 뭐 이런 좀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원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 1년치 식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이 창의적이고 굉장히 혁신적이고 한번 좀 검토해 볼 만한 정책이 아닐까 싶은데 네.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일반 대학 군사학과의 지원율이 매우 좀 열악하게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갖고 지금 일반대학 군사학과도 많은 부분에 있어갖고 혁신에 대한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내부적으로 교육과정 개편이라든가 아니면 또 조금 다르지만 인근의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한다든가 이러한 내부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좀 부족한 게 좀 현실이고 또 하나 이제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사회적 분위기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 우리 실제로 우리 학생들이나 아니면 장교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좀 얘기를 듣다 보면은 단기 복무자에 대한 지금 뭐 복무 장려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좀 고민이 좀 되고 있는데 우리 군사학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이제 중장기 복무자에 대한 인센티브 같은 복무 장려금에 대한 이런 제도들도 좀 정책적으로 다시 한번 좀 고민이 필요한 시기인가 아닌가 하고 좀 말씀드려 봅니다. 예, 맞아요. 병력 자원 급감하고 있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춘 첨단 과학기술 강군을 건설해 가는데 이때쯤에서 우리 초급 간부, 즉 중장기 간부들에 대한 어떤 그 복지, 또 임금 인상 이런 것도 다 같이 해줘야 또 군사학과에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군사학과 스스로도 이런 변화에 발맞춰서 인재 양성을 하기 위한 방안 모색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교수님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뭐 좀 전에 우리 인트로 부분에서도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국방혁신 4.0이다. 사실 핵심은 뭐 AI 기반 과학기술군 양성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면은 실제 그 기술을 운용하고 실제 그 최첨단에서 할 수 있는 간부들은 그 역량을 갖춰야 되잖아요. 20년 전에 군사학과를 만들 때 커리큘럼을 제가 다 미국, 러시아 뭐 각국에 있는 커리큘럼과 각군 사관학교 걸 보면서 만들었던 커리큘럼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커리큘럼은 사실상 시대적 변화에 또 군이 발전하는 거에 따라서 당연히 교육과정도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첨단 기술의 핵심이 무기 기반 체계 또 운영 능력이 같이 아우러지잖아요. 그렇다면 그거를 인력은 또 마찬가지로 전략, 정책, 운용 또 이 관리하는 모든 것이 과학이 기반이 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 미래에 대한 것들에서도 어떤 인문 사회적 소양도 중요하지만 저는 첨단 과학 기술을 실제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접목된 융합형 인재를 키우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미래 첨단전에 적합한 인재 양성 필수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많은 군사학과들이 융합형으로 많이 또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속도를 좀 더 빨리 내줬으면 하는 바람을 또 가져보고요. 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국방혁신 4.0 추진으로 과학기술 강군을 건설해가는 우리 군에 이 초급 간부에게 요구되는 능력은 아무래도 예전하고는 약간 다른 그런 능력과 자질이 요구될 것 같은데요. 엄 교수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저는 예전부터 군사학과 교육과정에 첨단 무기체계 운영과 관련해서 이공계 교과목을 좀 보강하고 그다음에 이런 과목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이공계 전공 출신 교수님들을 초빙해야 된다고 이렇게 계속 주장해 왔는데요. 근데 그런 게 잘 기존의 군사학과 교수님들이 대부분 인문계열 교수님이다 보니까 이런 게 잘 사실은 조금 회의적인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혹시 태 기자님 피자 좋아하십니까? 아, 없어서 못 먹죠. 피자에는 다양한 토핑 재료가 들어가잖아요. 채소만 하더라도 브로콜리, 양파, 올리브, 피망 여러 가지 채소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피자를 만드는 사람들이 이런 채소들을 직접 재배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초급 간부들이 국방혁신 4.0 시대에 AI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된 첨단 무기 체계를 어떻게 개발을 되고 어떤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지까지는 알 필요는 없습니다. AI 무기 체계가 무기 체계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코딩할 수 있는 초급 간부는 사실 필요는 없거든요. 다만 그러한 무기 체계를 사용할 수 있는 원리를 알고 그다음에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초급 간부가 필요한 것입니다. 네. 제2의 창군 수준으로 이 국방혁신 4.0을 추진하면서 이 국방 전 분야를 재설계하고 개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흐름에 발맞춰서 일반 대학교 군사학과도 역시 양성체계 역시 재설계하고 개조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 시대적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모든 일반 대학 군사학과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이 필요성에 대해 절감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일련의 맥락으로
AI 과학기술 강군이라는 그런 육성 목표 하에 우리 일반 대학 군사학과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과목들에 대한 것들을 추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사이버 전자전, C4I, 국방 M&S, 국방 드론, 국방 로봇 등과 같은 AI 과학기술군을 만들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로 좀 편성을 좀 하고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방산 융합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그에 특화된 대학원 과정 이런 것들을 좀 개설을 해가지고 많은 부분 노력을 또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과정은 이제 융복함 전공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반적으로 군사학과의 역량뿐만 아니라 또 대부분의 대학들이 종합대학이다 보니까 다른 임급과와 융합돼가지고 이런 시너지 효과를 좀 발휘할 수 있도록 양성 체계를 많이 지금 노력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국방혁신 4.0의 핵심, 인재 양성 어떻게 해야 될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두면 똑똑해지는 신기한 국방 지식, 그것이 알고 싶군. 지식 포커스. 제2의 창군 수준으로의 도약. 국방혁신 4.0 추진으로 AI 첨단 과학기술 강군 육성에 나선 우리 군의 창끝 전투력의 핵심.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의 핵심 전력 건설을 위한 일반 대학 군사학과의 초급 간부 양성체계 발전 필수입니다. 오늘의 지식 포커스. 국방혁신 4.0에 발맞춰 나아가는 각 군의 스마트 부대와 일반 대학 군사학과의 초급 간부 양성체계 발전 방안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인구 절벽으로 인한 병역 자원 감소와 미래 안보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국방혁신 4.0 추진으로 과학기술 강군 건설에 나선 우리 군. 전장의 영역이 우주, 사이버, 전자기 등으로 확대된 전장 환경에 적응하며 정보화전에서 지능화전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한 국방 전 분야 재설계에 나서고 있습니다. AI, 무인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 기반의 핵심 첨단 전력을 확보, 운영하고 비대칭 군사전략 발전과 새로운 군사작전 개념으로의 전환을 통해 미래전에 대비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혁신의 움직임에 발맞춰 각 군도 스마트 부대 구현에 힘쓰고 있는데요. 초지능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아미타이거 4.0, 지능형 군수정비 체계, 지능형 LVCG 등의 전투 체계를 도입, 인공지능 기술을 중점으로 하는 스마트 부대 구축 사업을 확대해가는 육군, 스마트 배틀쉽, 함정의 최신 기술을 적용하여 전투 성능을 극대화하고 스마트 오퍼레이션즈, 함정, 항공기, 육상 간의 네트워크화로 통합 전투력을 발휘, 운용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은 물론 스마트 코어퍼레이션, 국내외 협업 체계의 구축으로 비군사적 위협 대응 능력을 강화하며 스마트 네이비를 바탕으로 해양 주권을 적극 보호해가는 스마트 네이비, 해군. 공군 비전 2050을 수립, 미래전에 반드시 승리하는 첨단군 구현에 나선 공군. 공군은 전 분야의 지능화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무기체계 첨단화, 지능화, 운영 환경 고효율화, 기술 기반 고도화 등을 통해서 신속 정확한 작전 임무 수행 능력과 스마트한 조직, 제도, 절차 구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군의 지능형 스마트 부대의 핵심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 신기술을 국방에 적용하여 부대 현황과 작전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지휘 통제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신기술 기반의 보안성이 강화된 첨단 지능형 스마트 비행단의 구축입니다. 이에 따라 각 군의 스마트 부대에 맞는 첨단 국방과학기술 기반의 기술, 운영 집약형 군간부 양성은 과학기술 강군 완성의 필수 요소가 되었는데요. 초급 간부 양성의 핵심 축, 일반 대학 군사학과에서도 국방혁신 4.0에 발맞춰 기존 교육 목표 및 방향의 재설정, 융복합형 군사학 전공 교육 체계의 재설계,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등 혁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기술 운영 집약형 군 간부를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 체제나 제도 면에서도 대학과 군이 협력하는 첨단 과학화 융복합형 교육 인프라 재설계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학화, 첨단화, 지능화되어가는 미래 전장 환경에서
창끝 전투력의 핵심이자 전투 현장에서 직접 첨단 무기 체계 운용에 나설 초급 간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국방혁신 4.0 시대, 일반 대학 군사학과의 전공 교육 체계를 첨단 과학화 융복합형 교육 체계로 재설계하기 위한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첨단 국방과학기술 기반의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전문 인력 육성, 초급 간부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군사학과 교육과정 혁신. 지금 해나가야 할 때입니다. 파이팅! 현재 국방혁신 4.0 추진으로 AI 유무인 복합체계는 첨단 전략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제 첨단 국방과학기술 기반의 기술 운영, 집약형 군 간부 양성도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일반 대학 군사학과에서도 이런 흐름에 발맞춰서 대비하고 방안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 박 교수님이 조금 더 강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좀 전에 논의됐던 것처럼 교육 과정이 개편돼야 된다라는 것은 다 이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군사학과가 가지고 있는 교육의 목표, 이 방향을 좀 되설정해야 되겠다라는 걸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방안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단계에서 나가야 되는 것이 교육 과정이거든요. 교육 과정, 커리큘럼은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 내용은 지금 엄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미래전에 대한 다양한 정보인식, 상호협조, 또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인적 자원의 그 기본적인 능력, 소양을 갖춰야 되는 것도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창의성을 존중해야 된다 하는데 너무 또 창의성을 존중하다 보면 이 개인화될 수 있어요. 이 개인들의 상호작용이 조직의 창조성하고 같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게 교육훈련 체계가 도입이 되는 것이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교육 체제하고 제도 쪽인데, 네. 또 그 교육 체제를 보면 이제 정보화 네트워크를 갖고 한다. 그래도 아직도 강의식 그 수업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 작전 능력 수행에 필요한 어떤 다양하고 복잡하면서도 협동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교육 방법이 절대적으로 공감하는 게 저는 학교 교육과 더불어서 일반 부대, 이제 그 일반 부대는 거의 뭐 KTC 훈련단처럼 이렇게 이제 과학화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과학화된 부대를 직접 체험해보지 못하고 가는 경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동시 통합 훈련을 하고 있는 그러한 교육 모델에 대학 교육 과정하고 같이 협업된 과학한 교육 그 인프라 구축도 지금 일반 대학도 거의 많이 돼 있거든요. 네. 그것이 이제 군의 군사 기밀만 조금 우리가 벗어난 차원에서 협업된 그 AI 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아카데믹하게 하는 수업도 중요하지만 실제 전장하고 사전에 체험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체계 구축이 아주 지금 시급한 시기라고 봅니다. 예, 현재 일반 대학 군사학과라고 하면은 군사 학문을 공부하는 좀 인문계적인 느낌이 좀 강한 편이에요. 하지만 첨단 전력을 운영하려면 보다 전문화된 첨단 과학기술 관련 이 전공을 좀 더 육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엄 교수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지금 국방혁신 4.0의 목적은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이고요.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핵심 능력 확보가 목표입니다. 그리고 국방 전 분야를 4차 산업혁명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을 시켜서 재설계하거나 아니면 개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간부, 즉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기술, 운영, 집약형 군 간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군사학과에서 첨단 과학기술 관련 전공을 신설하겠다고 해서 가장 기본적인 군 간부의 자질과 능력과 연관된 군사학 영역을 축소시켜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초급 간부는 군사 지식, 기술, 리더십, 행정 능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최소한의 역량을 갖춰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학을 융복합형 학문 영역이라고 합니다.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실습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융복합형 군사학 전공 교육 체계로 재설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사학과 교육 과정은 군사학 영역을 유지하면서
첨단 과학기술 관련 분야는 최소 범위에서 군사학과 내에서 교과목을 신설하고 만약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학과와 융합이 되는 것처럼 대학의 다전공 제도나 학과의 비교과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이러한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아까 우리 이제 박규선 교수님께서도 군에서의 어떤 실습 기회를 많이 갖자는 차원에서 부대에서 실습 기회를 좀 많이 좀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해법이 다 나왔어요. 이런 것들 다 적용할 수 있는 노력을 우리가 오늘 교수님들이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각 대학 군사학과 이 교과목 재설계 시에 교과목 변경뿐만 아니라 이 교육 내용이 충실히 보강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가르칠 교원도 제대로 충원되지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사실 교과목이 개발된다고 하는 것은 가르칠 수 있는 교원이 필요하잖아요. 요즘 무슨 그 교원이 필요 없이 AI로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실제 가르치는 방법, 지식을 전달하기보다 실 경험도 중요하기 때문에 교원 충원 방식도 가감히 이제 좀 대학에 위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이제 협약대학, 비협약대학이 어떻게 보면 그런 데서의 조금 장점이 있을 거예요. 협약대학 같은 경우는 육군에서 추천한 인원을 갖고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학문의 일정한 부분이 이제 편향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과학 기술을 기능별로 봤을 때 소요, 교육, 활용이 같이 이제 아우러질 수 있는 그런 전문 인력들이 이제 충원돼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교수가 되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는 대학이라는 데가 학문이 참 다양한 학문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 다양한 학문이 갖고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대학에서 그 산학 협력 교수님들이 많이 계세요. 실제 카이 같이 항공우주센터라든지 아니면 삼성 같이 이렇게 큰 대기업에서의 어떤 AI를 접목했던 로봇이나 이런 걸 실제 설계하셨던 분들이 대학 교수로 와 계신 분들이 많아서 이제 그런 역량 있는 교원들을 우리 군사학과도 채용도 하고 또 협업도 하고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군사학과 학생들의 역량을 충분히 이제 배가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제 일반 대학 군사학과 교육과정 재설계 필수이고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맥락인데 국방혁신 4.0 추진에 알맞게 필요한 과목도 만들어야 되고요. 초급 간부의 역량 강화 교육이 이제 전환돼야 되는 이런 시점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제로 현장에서 해보니까 이런 거는 정말 급선무다. 이런 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등등. 좀 더 진단을 좀 해주셨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엄 교수님. 가장 우리 군사학과가 선행돼야 할 일은 군이 어떤 역량을 갖춘 초급 간부를 원하는지 군의 니즈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네. 군이 일반 대학에 군사학과를 설치한 이유는 군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양성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군의 니즈에 부합되는 초급 간부의 역량을 도출해야 되고요. 그러한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군사학 전공 역량도 도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전공 역량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재설계하고 교과목도 개발하거나 개편해야 됩니다. 이때는 이런 어떤 재설계라든지 교과목을 개편할 때는 현재 재직 중인 군사학과 교수님들의 전공이나 기존의 교과목을 완전히 좀 배제하고 정말로 현재 군이 필요로 하는 초급 간부의 역량 향상을 위해서 토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국방 환경의 변화와 군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 군사학과 교수님들이 국방이라든지 군사 관련 연구를 좀 많이 참여하고 수주했으면 좋겠습니다. 엄 교수님 말씀을 좀 이렇게 잘 정리를 해보면 교육과정을 재설계하려면 제대로 분석을 하고 그리고 교육 목표를 세우고 제대로 교육과정을 잘 설계하고 시행 단계나 평가 단계까지 꾸준히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하셨던 일종의 그 프로세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분석하고 설계하고 시행하고 평가하고 보완하는 일련의 이 체계는 굉장히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러한 시스템인데 저는 이런 부분에서 한 가지 좀 포커스를 두고 싶은 게 우리 한때 강조됐던 것 중에 하나가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라는 네. 이런 카피가 좀 있었는데 저는 이 고객 만족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좀 접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고객이라는 건 지금 정의를 했을 때 지금 뭐 육군본부냐 아니면 뭐 야전에서 요구하는 거냐 이거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러한 요소들을 굉장히 좀 세밀하게 좀 분석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로서 하나는 뭐 졸업생에 대해서 의견을 좀 반영을 한다든가 또 군 전문가 협의체를 통해 갖고 의견 또 야전 지휘관의 의견 또 학생 뭐 자치회 그다음에 학교 본부와도 유기적인 이러한 의견 교환과 이런 체계를 통해 가지고 이런 설계하고 하는 일종의 프로세스를 좀 제대로 좀 실질적으로 해가지고 이 군사학과가 지속 가능성 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수님 계신 학과에서 뭐 요거는 한번 이렇게 소개하고 싶다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예, 저희 지금 경남대학교에서는 지금 네. 군 전문가 협의체를 좀 구성을 해가지고 네. 뭐 일종의 이제 여러 가지 구성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군 현역도 일부 이제 출장 와서 같이 의견도 제시하고 있고 또 일부는 방산업체 또 졸업생 이렇게 또 교수님 또 학과 교수님까지 협조를 해가지고 학과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고민하고 1년에 거기서 나왔던 내용들이 정제돼가지고 실제 정책으로 좀 반영이 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자, 군이 요구되는 맞춤형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군의 역량 강화에 꼭 필요한 드론, 차세대 보안, 뭐 실무, 전문 분야 교육을 위해서 단기 집중 그리고 특화 전문 과정 등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도입 이런 방안이 계속해서 꾸준히 모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박 교수님 아이디어 조금 더 주시면 어떨까요? 그렇죠. 사실 저는 초급 간부들의 학습 욕구를 충족시키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요즘에 뭐 중도 탈락률이 막 생기는 것이 많아요. 그 중도 탈락률이 너무 군 위주로 강조한다든지 체력을 강조한다든지 그럼 내가 이게 생각했던 게 아닌데 사실 중도 탈락률이 생기고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잠재 역량을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다 인식을 해요. 네. 너무도 똑똑해요 요즘 우리 그 군사학과 학생들이. 그래서 일부 대학에서는 이제 졸업 인증제라는 것을 포함하기도 합니다만 사실 별도의 지금 말씀하신 비교과 프로그램이나 동아리 활동 막 이런 것들을 장려하는 게 중요하죠. 제가 그 국방부에 있을 때 국방교육정책 기획서를 작성할 때 미 해군사관학교를 가본 적이 있어요. 미 해군사관학교를 갔더니 그 미 해사가 하는 그 과목 중에 핵심적인 과목이 기초 과학을 가장 중심으로 하고요. 네. 나머지는 이 동아리 활동을 엄청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인 뭐 해양에서 수중 드론이라든지 이런 거를 강조를 하면서 전혀 그 교과하고 상관없는 것들을 뭐 더 잘 돼 있는 그 학교 내에서도 중요하지만 외부와의 링크된 그 단체를 통해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저는 대학이 지금 잘 돼 있는 게 대학에 보면 그 트랙 학점제라는 것도 있고 비교과도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전공에다가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뭐 아예 복수 전공제를 규정에 넣어가지고 복수 전공을 하고 있는데 복수 전공을 강조하는 이유는 결국 군사학이라는 학문도 있지만은 나중에 두 개의 학위를 갖고 나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융복합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또 확산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군 간부로서 훈련이 필수일 텐데요. 벌써 아까 의견이 나왔겠지만 기본 군사 훈련은 물론이고 과학화 훈련장에서 훈련도 실시하고 또 군 전문가에 의한 직무 교육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견들이 풍성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엄 교수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군 직무 교육은 저는 반드시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석박사 과정에서 컴퓨터공학 정보보안을 전공했는데요. 학교 다닐 때 보면 그 학부생 3, 4학년들이 그 협약한 정보보안 회사에서 인턴제나 취업 교육을 받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대전대학교에서도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대학의 가족회사에서 제공하는 인턴 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 그러니까 육군 협약 군사학과는요, 1, 2학년 때 여름방학에 병영 체험을 받고요, 1학년 겨울방학 때 특전 훈련을 받습니다. 이는 군사학과 학생들이 장교 후보생으로서의 외향적 소양을 갖추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1, 2학년뿐만 아니라 3, 4학년 때도 군 직무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작전부대에서의 직무 교육은 뭐 군의
특수한 환경 때문에 좀 힘들 수 있겠지만 교육부대에서 평가나 직무별 교육을 진행한다면 이제 학생들이 앞으로 진출할 군에 대해서 뭐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또한 이들이 직무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자격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대에서 부대에서 시키는 교육이 어렵다고 한다고 하면 지역별로 군사학과를 묶어서 대학이 공간을 좀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군이 직무교육 프로그램이나 강사를 제공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방법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육군 참모총장님께서 이 프로그램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제 뭐 전쟁의 영역이 거의 뭐 정말 사이버, 우주까지 확장되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배우고 있던 교과목 있잖아요. 이거를 좀 명칭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뭐 항공우주 전자전. 뭐 이런 것처럼 막 뭐 아이언맨전 뭐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우리 영진 씨를 군사학과에 영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동의를 하고 그 부분에 있어 갖고 뭐 어떠한 호칭으로 부르는 거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갖고 지금 핸드폰에 제 아들에 대해서 뭐라고 써 있냐면 예쁜이라고 저희 가족이 이렇게 호칭을 바꿔놨더라고요. 근데 호칭을 부를 때마다 그게 좀 달라지는 의미가 좀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내용도 진짜 중요한 부분이지만 어떻게 불려지는가에 대한 이런 고민도 좀 있어야 되는데 이 방향은 우리가 교육 체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이런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과목에 대한 명칭도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뭐 그 예로 지금 많은 군사학교에서 하고 있는 뭐 국방 로봇 디자인 딱 명확하게 보통 방향을 좀 제시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뭐 사이버 전자전, 뭐 국방 디지털 기술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많은 부분에 대한 호칭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일반 대학의 군사학과에 더 우수한 인재들이 좀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환경도 만들고 분위기를 조성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진학이나 전문기관 취업 연계 과정 정말 필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것도 특별히 또 개설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 의견 어떻습니까, 박 교수님? 군사학과가 일반 대학에서도 인기가 있었잖아요. 그게 왜 인기가 있었던 건 졸업과 동시에 전원 장교로 임관을 하니까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100% 취업이라는 큰 장점을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임관 후에 전원 장기로 그 발탁이 되느냐 그것이 아니거든요. 네. 7년 후에 이제 복무하고 나서 이제 전역을 하게 되는데 사실 취업이 걱정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군사학과가 국방 취업 지원, 국방하고 비전 취업 프로그램이라든지 군사학과 뭐 트랙 학점제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국방 분야죠. 국방 분야가 군의 현역 간부로만 가는 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군무원도 있고 방산업체 연구원도 있고 군과 관련된 조직인 경찰과 소방, 뭐 이 방재청, 뭐 이런 등의 이제 취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결국은 네트워크가 사전에 연결돼 있어야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제공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전역 이후에 프로그램이 확실하게 제공이 됐으면 좋겠다. 이번에 제가 군사학과 협의체에다가 의견을 제시한 게 고용노동부하고 중기청하고 협업을 해갖고 군사학과 7년 후에 전역한 인원들을 위해서 재취업 프로그램을 만들자. 그러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는구나. 네. 라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훨씬 안정적인 군사학과가 운영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중기복무자로 중대장까지 마치고 나왔어? 그럼 나를 가지고 내가 그동안 했던 걸 가서 당연하게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지금 말씀하신 전문기관하고의 연결하는 그 협약도 중요하지만 우리 협의체 내에서의 노력도 같이 필요하다. 이건 같이 지금 겸행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일반 대학 군사학과에 학생들이 지원을 할 때는 졸업 후에 초급 간부로 복무를 하면 여건이 어떻게 되는지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엄 교수님, 주변과 비교를 할 때 조건이 괜찮다 싶어야지 많이 지원을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군사학과 학생들이 이제 자기가 장교를 임관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보수라든지 근무 환경이라든지 복지 여건을 볼 겁니다. 군사학과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표면적으로 병사, 부사관, 장교에 대한 그런 보수를 보면 아마 회의감을 느낄 겁니다. 네. 2023년 입시에서 수도권 아니면 국립대 군사학과를 제외하고는 정합 모집에
뭐 애를 먹지 않은 대학은 없었을 겁니다. 네. 물론 학령 인구의 급감도 있지만 언론에서는 병사 이주의 월급 인상에 관한 내용이 주로 보도하고 초급 간부나 뭐 초급 간부의 보수나 뭐 군무 여건에 대한 내용은 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좀 정부나 국방부가 정책을 하루바삐 좀 발표나 수립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반 대학 군사학과 이 졸업한 경우 복무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정말 마음 같아서는 초급 간부를 이제 복무한 뒤에 원한다면 이 장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좋은 여건이 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좀 동의를 하고요. 일단 복무 기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일반 대학 군사학과를 졸업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7년의 복무 기간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군사학과 친구들도 학군 장교로 인간하는 비율들이 상당히 높은 비율에 있습니다. 또 학군 장교를 선택했을 경우 한 6년 4개월 정도 조금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략적으로 6년에서 한 7년 정도 복무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더 중요한 건 이제 장기 복무를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 네. 현실은 희망을 하는데도 지금 다 100%가 될 수 없는 조직적인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육군에서는 우수장교 확보라는 가장 큰 목표를 좀 설정을 한 상태에서라도 지금은 좀 장기 복무에 대한 비율을 좀 확대할 필요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고 또 하나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다면은 우리 일반 대학 군사학과 출신들의 어떤 이제 졸업생이 장교를 되고 난 다음에 야전에서 인정받는 거를 보면은 굉장히 잘한다고 칭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서 좀 반영이 된다 치면은 우리 일반 대학 군사학과에 대해서 우리 장기 선발 비율에 대한 이런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측면은 우리 군이 유지하는 데 있어갖고 우리 중장기 복무자가 차지하는 우리 군에 대해서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이러한 중장기 복무자의 어떤 적정한 비율을 선정하는 데 측면에서 굉장히 필요한 정책이 아닐까 뭐 생각을 해봅니다. 국방부 장관님께서도 꼭 이 프로그램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구 급감 시대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장기 이 기술 첨단 강군을 유지하려면 초급 간부들의 장기 복무 기회를 좀 더 많이 확대해주고 확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장시간 논의를 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군이 추진하는 국방혁신 4.0과 연계된 일반 대학 군사학과의 인력 양성 체계 발전을 위해서 세 분 교수님들의 조언, 당부, 다짐 이런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배양민 교수님. 지금까지 너무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와갖고 이게 정책적으로 좀 완성이 돼서 실제 적용이 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좀 실질적인 부분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우리 군사학과 학생들의 내부적인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에 대해서 우리 군사학과 교수님들이 조금 더 고민하고 어떤 체계를 좀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맞춤형 교육 많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좀 조금 더 실전적이고 또 우리 실무에서 쓸 수 있는 우리 육군이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 체제로 만드는데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국방혁신 4.0과 군의 니즈에 부합되는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기술 운영 기박형 초급 간부의 역량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군사학과 전공 체계를 융복합형 전공 체계로 저는 재설계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군이 요구하는 초급 간부의 역량을 구체적으로 도출하고 이를 위해서 군사학과 전공 역량도 아주 세심하게 도출을 하고 이에 따라서 교과 과정을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육군이 일반 대학의 군사학과 학사 운영에 대한 자유권을 좀 확대시키고 그리고 대학은 재정적 지원을 군사학과가 인문사회 계열 수준이 아닌 공대 계열 수준으로 좀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과는 군의 니즈에 맞도록 교과목을 좀 세부적으로 개선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박 교수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뭐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반 대학의 군사학과를 만든 것은 그 나름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각 대학마다 특성화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특성화된 부분을 더 강점으로 부각시켜야 된다. 예를 들자면 저희 대학 같은 경우는 강점이 이제 그 우주 항공 이쪽 분야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정보 융복합 과정이 되게 이제 저희 그 강한데 그래서 드론하고 공간정보, 공간정보기술,
그다음에 공간 정보 시스템, 데이터 처리. 뭐 이것이 엄청난 강점을 갖고 있어요. 이런 강점을 식별해서 그런 학과를 양성시켜주고 자격 체계를 유지하게 만들면 그것이 오히려 군에서 요구하는 인재들을 뽑아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문제점으로 논의됐던 협약대학이 됐든 비협약대학이 됐든 그 족쇄로 갖고 있는 몇 가지 잘못된 점이 있어요. 장기 복무 비율이 좀 낮다든지 또는 그 7년차 복무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5년차 저기 복무로 낮출 필요가 있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군사학과 출신들이 전투병과로만 가야 된다. 그런 거에 또 압박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복수 전공한 것을 자연스럽게 풀어주고 또 임관 이후에 어떤 군사학과에 대한 인센티브 이것이 과감히 또 만들어지면서 또 이렇게 다양한 과목을 잘 가르치려면 교원 확보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그런 노력들이 같이 된다고 하면 또 마지막으로 이 군사학과끼리의 자유 경쟁을 통해서 우수한 군사학과들이 더 다른 그 스스로의 경쟁을 통해서 우수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군과 대한민국의 미래 과학기술 강군 이끌어갈 초급 간부 양성을 위해서 체계적인 교육과 획기적인 인식 변화가 정말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 분 더욱더 애써주시고요.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방혁신 4.0 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을 구현해가는 우리 군의 노력에 발맞춰 첨단 전략을 현장에서 운용할 초급 간부 양성 꼭 필요합니다. 일반 대학 군사학과가 계속해서 우리 군 초급 간부 양성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양성체계 개선에 국민 여러분 큰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